안녕하세요. 펄세대 윤거성입니다. 펄세대는 전체 팀원의 절반이 프로덕트 그리고 엔지니어로 구성된 테크 스타트업으로 현재 미국 시애틀, 뉴욕, LA 그리고 서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글로벌 팀입니다. 요즘 AI에 대한 포모가 상당하죠. 저희는 테크 파트너답게 AI 에이전트와 함께 준비하는 프라임데이 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앞서서 작년 프라임데이를 한번 같이 리캡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아마존을 운영하고 계신 담당자 약 200여 분께 설문했었는데요. 당시에 아마존 운영 중에 가장 큰 불편한 점이 몇 정도인지 여쭤봤을 때에는 광고를 최적화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성과 분석과 리포팅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 아마존 운영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는 소셜미디어와 아마존 간의 구매 전환을 측정하는 어트리뷰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MC와 DSP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AI 기반 광고를 자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마 저희가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AI를 통한 자동 운영인 것 같습니다. 작년 프라임데이는 처음으로 2일에서 4일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유입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매출은 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많이 보여드린 것처럼 3일차, 4일차의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 소비자들은 보고, 담고, 기다리는 어떤 구매 패턴들이 일반화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프라임 TV 그리고 아마존 DSP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프라임 TV는 예산이 97% 이상 증가했고요. 노출량은 108% 이상 증가했습니다. DSP는 31% 그리고 노출량은 48% 증가했습니다. 브랜드는 2, 3주 전부터 미리 워밍업, 즉 사전 노출을 강화함으로써 인지 강화, 노출 확대를 통해서 사용자의 모수를 늘리고요. 이렇게 늘어난 모수들을 프라임 데이 기간에 적극적으로 리타겟팅하는 전략을 통해서 전환을 강화했습니다. 저희 역시 저희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작년에 아마존 DSP 지출을 크게 증가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벤치마크 지표를 크게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프라임데이가 4일로 늘어났지만 글로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데이 1이 역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이 1에서의 압도적인 성과가 앵커링이 되어서 그 다음에 매출을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예산은 약 6.5배 그리고 실제 매출은 약 8.9배 정도 증가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작년 아마존 컨퍼런스에서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로우 퍼널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즉 A 코스와 T 코스만 보신 고객들 대상으로 로우 퍼널 위에도 미드 퍼널, 어퍼 퍼널에 대한 캠페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작년 프라임데이를 통해서 어퍼 퍼널에 노출이 된 유저에 대한 구매 전환이 어땠는지 이 데이터를 저희가 AMC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퍼 퍼널에 노출이 된 유저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조군 대비 구매 전환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외에도 DPVR은 22%대 1.2%, 거의 20배 가까이 높았고요. 1인당 평균 구매 전환가 역시도 약 13% 높은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풀퍼널, AMC, DSP 이런 이야기는 중대형 셀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곳들 아니면 저희 같은 이런 테크 프로바이더들을 사용하는 곳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는 올해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직접 셀러 센트럴에서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AMC는 콘솔에서 모두에게 오픈이 되었고요. 그리고 SQL과 같은 데이터 분석 역량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플레이북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서 충분히 데이터 분석을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재 고객을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SP 비드 부스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잠재 고객을 늘리는 것도 사실 클릭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이 강조되고 있죠. 스트리밍 TV. 예산이 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아마존이 왜 이렇게 AMC나 비드 부스트나 스트리밍 TV 같은 것들을 만들고 강조를 할까요? 분명한 거는 아마존 역시 기술 투자한다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ROI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러한 기술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셀러와 그렇지 않은 셀러들은 분명히 아마존 그로스에 대한 큰 차이를 경험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아마존 광고와 아마존 그로스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프라임데이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운영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콘솔에서 캠페인과 하나하나 키워드들을 한 땀 한 땀 세팅하시고요. 그리고 운영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엑셀을 통해서 상세한 예산 관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캠페인이 라이브가 되면은 그때부터 실시간으로 방문하면서 이 치솟아 오르는 CPC 단가를 하나하나 수정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새벽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미팅을 통해서 내부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바이박스 로스트 혹은 예산이 아웃 오브 될 것을 내서 늦게 확인해서 뒤지는 조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프라임데이 4일 동안 발생된 데이터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혹시 어떠한 변화, 어떠한 타겟팅, 어떠한 키워드 입찰과 변경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특정 사람에 집중하셨다면 그 해당 팀원이 그대로 회사에 남아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되게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재 수십 개의 AI 에이전트가 목표와 의도에 따라서 전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키스 프로덕트는 저희 미국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객으로 네일과 아이래쉬 분야 글로벌 1위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크게 4가지의 워크플로우로 키스의 캠페인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검색어를 분석을 했습니다. AI가 검색어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수집하지 않고 있던 107개의 키워드를 찾아냈고요. 그리고 타겟에 대한 관련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AI는 레코멘데이션하고 저희 운영자가 그것을 한 번 더 컨펌을 하는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또한 아마존 MCP 그리고 API 테크 파트너로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들을 하나의 세션으로 끊임없이 단번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었고요. 다양한 캠페인이 새롭게 생성이 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동 최적화 규칙을 통해서 새로운 캠페인과 새로운 타겟이 추가되어도 즉시 이것에 적응이 될 수 있는 룰들을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하는 대신 이제는 API를 통해서 캠페인 생성부터 수정 전체 과정을 자동화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키워드에 대한 추가, 제외, 입찰가의 변경 역시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었던 저희가 사실은 실제 에이싱과 캠페인 간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AI가 찾아주었고 그 부분을 빠르게 픽스할 수 있었습니다. 키스 같은 경우는 제품 수가 굉장히 많아요. 무려 775개 이상의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69개의 프로덕트 그룹을 생성할 수 있었고요. 타겟은 무려 3,200개 타겟에 대해서 한 달 동안 4만 번 이상의 실시간 입찰 과정 변경을 통한 캠페인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타겟, 상품, 캠페인의 목표에 따른 104개 이상의 세분화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목표에 대해서 연 단위, 월 단위, 일 단위로 실시간 최적화를 해나가면서 성과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키스는 저희가 2월 중순에 온보딩 된 고객인데요. 한 달 뒤였던 3월 달에 빅 스프링 세일이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성과는 로아스는 41% 이상 증가했고요. 오히려 CPC는 27% 이상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한 매출은 50% 이상 증가되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의 휴먼 리소스가 15에서 25시간 이상 절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 노느냐? 아니요. 실제로 고객과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실험들을 했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AI한테 학습을 시키면서 반복적인 강화 학습을 시켜나갔었습니다. 이제 30일이 남았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나운스가 된 건 아니지만 약 30일 정도 뒤에 다음 프라임데이가 열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돌아가시면 즉시 적용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역시나 프라임데이는 데이 1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 1을 위해서 일단 다음 4가지 액션에 대해서 빠르게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제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집중할 제품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각각의 퍼널에 대해서 병목이 어디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브랜드 에셋을 정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을 종합한 캠페인, 미디어 플랜들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팀이 일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품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 전략 구간에 따른 미디어 플랜을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플래그십, 이머징, 포텐셜, 롱테일이라고 하는 4개의 사분면에 대해서 예산 배분과 미디어 믹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래그십으로 통상 3개 정도 이하의 제품을 주력으로 선정을 하고요. 해당 제품의 목표 구매 수를 설계합니다. 플래그십 제품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고객들 우리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고객을 설득, 즉 구매 전환을 만들게 되는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주력 제품들끼리 딱 몰아놓는 형식의 캠페인 전략을 취하게 되면은 예산이나 미디어 믹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풀퍼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굳이 롱테일 쪽에 속하는 제품들까지는 풀퍼널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주요 전략 제품을 선정했다면 현재 우리 제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전환율이 좋아질수록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로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상품의 전환율이 5% 이하라고 한다면 광고 자체보다는 제품 자체의 에셋 퀄리티를 높이시는 게 우선입니다. 10% 이상의 전환율이 왔을 때가 좀 아이디어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바인을 제외한 리뷰가 50개가 넘어가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PPC 예산을 공격적으로 늘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USP와 실제 구매주의 USP가 일치하시는지를 보시고 그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는 계속적으로 최적화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썸네일, 그리고 또한 틱톡이나 메타와 같은 외부에서도 USP를 검증한 뒤에 아마존으로 유입시키는 전략을 필수로 사용을 해야 고객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각 퍼널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어웨어니스가 상승했을 때 고객들이 상세 페이지까지 유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컨시더레이션이 상승했을 때 장바구니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후부터 구매 전환도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각 퍼널에 대한 전환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텐트 유저의 등락 추세에 따라서 신규 구매 유저, 뉴투 브랜드 유저도 비례하게 따라가는 패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은 상위 지표인 인텐트 자체를 늘리는 것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키노피로 뉴투 브랜드가 따라올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컨시더레이션은 늘어나지만 인텐트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브랜드 테일로드 캠페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전체적인 퍼널 전환 흐름이 이전 액션을 수행했을 때 그 다음이 잘 연계되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늘리시는 활동에 더욱더 집중하시면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컨시더레이션의 상승보다 인텐트 상승이 더 높다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구매 의도를 가지고 진입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만큼 고려 단계로 신규 유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하게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올라가는 그래프 대비 따라오는 막대 그래프의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환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 전략을 취하시는 거죠. 앞서 보신 지표에서처럼 인텐트가 올라가면 펄처스는 약간 따라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흐름이 우수한 브랜드에게는 잘 나오지만 사실 모든 브랜드에게 공통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인텐트가 상승하지만 구매가 따라붙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제품을 보지만 실제로는 구매로 연결되지는 않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는 광고의 전략이 중요할까요? 사실 광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USP와 실제 브랜드 에셋이 얼마만큼 잘 정비되어 있는지를 정비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정리드리면 제품이 어떤 페이지에 있던 간에 신규 세션을 확보해야지 전체 모수가 늘어난다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브랜드가 크던 작던 심지어 아마존조차도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신규 유저라는 것을 모든 브랜드 담당자분들께서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브랜드 광고비,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 키워드 광고비가 약 30% 이상을 초과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컨시더레이션보다는 인텐트가 더 높게 따라갈 것입니다. 인텐트와 NPV 트렌드가 유사하다면 컨시더레이션을 하면서 에셋을 개선하시는 것을 집중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브랜드의 퀄리가 낮은 브랜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브랜드 검색량부터 키워야 됩니다. 즉 우리 기초 체력을 늘리는 게 먼저이고요. 이때 하기 가장 좋은 캠페인은 세션을 늘리는 거예요. 즉 많이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띄게끔 하는 어웨어니스를 높이시는 거고 스폰서드 프로덕트보다는 스폰서드 브랜드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4주차 액션 아이템, 돌아가시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정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꼭 캠페인을 앞두고 4주 차이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시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는 것을 정말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이렇게 보냈으면 다음 주 3주 차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주 차는 콘텐츠 준비와 최적화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세션 수에 대한 증가 트렌드, 서치텀과 세그먼트 분석을 통해서 타겟팅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A+ 콘텐츠, 썸네일, 메인 이미지 등을 교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타겟을 넓히는 활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서치텀 하비스트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네거티브 키워드를 한번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플래그십과 같은 주력 제품에 대해서 좀 선별을 하시고 이런 고효율 캠페인 예산을 집중해 나가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2주차는 램프업, 프리 이벤트를 예열하는 단계입니다. 퍼널 구조, 지난 2주간의 트렌드를 분석을 하시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치텀과 세그먼트를 최신화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SP 캠페인의 경우에는 예산을 평균적으로 10에서 30% 정도 사전에 증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탑 오브 서치에 대한 비등가 여시도 10에서 20% 상향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SB 캠페인의 경우에는 플래그십 제품, 즉 주력 아이템을 제품으로 비디오 에셋을 준비하셔서 스폰서드 비디오 라이브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특히나 프라임 비디오, 스트리밍 비디오를 통해서 어퍼 퍼널 캠페인을 확장하시는 것을 강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핵심은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브랜드를 많이 노출시키는 겁니다. 어웨어니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잠재 모습을 최대한 확대를 하시고요. 이 사용자들을 프라임 데이 기간에 리타겟팅을 통해서 걷어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1주차 최종 점검입니다. 딜 활성화, 어떻게 보면 프라임 데이의 익스클루시브 쿠폰 데이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기간입니다. 모든 캠페인에 대한 변경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캠페인이 라이브가 되면은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변경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의 워크 프로토콜을 쌓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거티브 키워드는 한 번 더 최신을 하시고요. 시간대별로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쟁사 그리고 저희가 취약 시간대의 바이박스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꽤나 많은 고객사의 케이스에서 당일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서 광고가 중단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카드도 미리 이제 한번 선결제를 하시거나 백업 카드를 여러 개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프라임데이 기간인데요. 실시간 광고 퍼널을 모니터링하면서 시간대별로 유입, 클릭, 전환을 각각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걸 빠르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비드 최적화, 그리고 플래그십과 같은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예산을 증액하시고요. 전체 4일 중에서 1일차와 4일차에는 평시 대비 1.3배에서 1.5배 정도의 예산을 더 많이 할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라임데이가 끝나면 막 다 지쳐 쓰러질 것 같으시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만 더 저희가 쥐어짰으면 좋겠습니다. 애프터 세일과 성과 회고를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뉴트 브랜드, 재구매율을 분석을 해보시고요. 브랜드 테일로드 프로모션을 통해서 확보된 모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세일 기간에 고객에 대한 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딜 단위로 P&L, CAC라고 하는 유저 획득 단가가 얼마나 하는지 한 번 더 보시면서 내가 더 오버슈팅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음에 좀 자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치를 수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 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새롭게 발굴된 신규 키워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새롭게 발굴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한번 업데이트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뉴트 브랜드를 의외로 견인한 제품들이 눈에 띄실 거예요. 그러면 뉴트 브랜드를 견인한 제품들 중심으로 상품 번들링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영역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사람이 하기 되게 힘든 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과정들을 서포트하는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실제 에이전트가 어떻게 우리들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캠페인의 워크플로우는 채팅을 통해서 목표를 인풋하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캠페인의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은 해당 목표에 따른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제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목적별로 캠페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프로덕트 그룹별 오디트를 통해 캠페인을 자동화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재고 연동에 있어서 재고 소진이나 바이박스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캠페인이 라이브가 되면은 최적화 에이전트는 자동으로 수행이 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 연동이 되고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이벤트에 대한 사전에 룰을 좀 세팅하는 게 가능한데요. 프라임데이, 포스트 세일, 그리고 내부 자체 이벤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캠페인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와 사람이 매일 함께하는 매니징 프로세스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면서 에이전트는 더욱더 여러분들 브랜드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인풋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실제로 AI가 리턴한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좀 도전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마존을 잘 운영하시는 운영자로서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에이전트 도구들을 잘 활용하시는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한 지휘자로 성장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종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될지 기대치를 전달하는 것은 결국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전트가 훨씬 더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갖추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우리 안에 브랜드 노하우들, 즉 암묵지라고 하는 이 온톨로지들을 AI가 작업할 수 있게끔 문서화시키고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험했었던 실패와 성공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를 잘 남겨서 이걸 AI가 학습할 수 있게끔 플레이북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AI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좋았어, 안 좋았어, 어떤 게 개선이 필요하라고 하는 하네스 엔지니어링하는 일종의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실 AI는 훨씬 더 쓸모있는 여러분들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프라임데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스캔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